2023년 현재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루어진 신축 아파트 1925가구 중 7.5%를 차지하는 41곳에서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아직도 끊이지 않는 라돈 문제로 우리의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5년 전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대진침대 라돈 침대들은 아직도 전부 처리되지 않아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소비자들의 큰 충격을 주어 수거에 들어갔지만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2022년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도 중고시장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한 언론사에서 밝혔습니다. 도대체 라돈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변을 위협하는 걸까요? 라돈은 폐내 세포 DNA를 변형시켜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능을 가진 원소로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내 비흡연자, 폐암과 여성 폐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비활성 지체족에 속해 반응성이 매우 낮고 자체의 색이나 냄새가 거의 없는 기체이다 보니 사람의 어떠한 감각기관으로도 감지가 불가능하죠. 이와 관련해 연세대 라돈 안전센터장인 조승현 교수는 최근 이슈였던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련되어 후쿠시마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농도 측정을 위한 단위로 그램당 밀리베크렐을 사용하지만 라돈은 실내 권고 기준치 자체가 148베크렐로 측정 단위부터 10만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방사선의 종류가 더 많고 더 자주 노출되는 라돈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기업들이 라돈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라돈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라돈 저감협회는 2017년부터 11월 1일은 라돈 저감의 날이라 정했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라돈 집중 저감 기간으로 지정되어 라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라돈 측정기를 무료 대여해주는 등 라돈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사태의 시작은 2018년 5월 대진 침대를 구매한 한 주부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진 침대 제품을 구매한 주부가 휴대용 라돈 측정기로 침대를 검사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라돈 수치가 너무 높은 것에 대해 전문기관에 재검사를 맡겼으나 검사 이후에도 라돈 수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전량 수거와 리콜에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라돈 침대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9개월 만인 2019년 2월에 실리 침대에서 또다시 라돈 문제가 불거졌죠.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실리 침대 제품 6종 모델 제품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 제품의 라돈 안전기준을 최대 4배 가까이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 제품들 모두 다량의 라돈을 발생시키는 모자나이트가 함유된 메모리폼을 사용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실리 침대에서 라돈 사태가 터지자 첫날 오전 고객 응대 시스템은 불통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온라인 홈페이지 리콜 접수와 함께 고객센터,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안내했지만 둘 다 연결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실리 침대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제품이 아닌 8개 제품에만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라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줄 알았으나 기사를 통해 몇 년 지나지 않은 2022년부터는 6종을 반납하고 하모니와 모데라토 2개 모델에만 인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품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로부터 1년 뒤 2023년 5월 실리 침대의 라돈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11번가 라이브 방송과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 한국표준협회 라돈 안전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하며 언급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표준협회는 실리 침대가 향후 라돈 안전 미인증 모델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도록 홍보를 지속할 땐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이에 실리 침대는 인증 마크 무단 사용에 대해 인정하고 수정하였으나 2023년 6월 인터뷰 기사에선 국가공인기관에서 원자재에 대한 검사를 충분하게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근데 왜 표준협회를 거쳐야 하고 완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장했지만 라돈 안전 인증 마크 무단 사용의 배경에 대해서는 침묵의 의문을 남겼었는데요. 2023년 10월 몇 개월 채 지나지 않아 실리 침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실리 침대 대표 제품군에 대한 KSA 한국표준협회의 인증을 다시 우려했기 때문이죠. 기사 내용은 여론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응이었냐는 비판과 더불어 업계에선 일일이 검사를 받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한 실리 침대가 다시 KSA 인증을 추진하는 것은 되게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라돈 사건 이후에도 안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룸의 수면 전문 브랜드로 알려진 슬로우베드는 신제품 올라운드를 출시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면 상품 정보에 한국표준협회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표기했지만 사실 한국표준협회가 아닌 민간 라돈 검사업체에서 시험 성적서만 받아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공식 사이트에서 라돈 인증 표현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스침대는 2018년도 대진침대 라돈 사태 이후 업계 최초로 한국표준협회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취득했지만 2021년을 끝으로 갱신을 중단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5월 기사를 통해 에이스침대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되었죠. 본문은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 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를 홍보하면서 인체에 무해한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에이스침대가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라돈 침대를 중고 사이트에 올린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이 라돈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돈 문제는 과거에 큰 이슈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거나 새로운 라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라돈의 위험성과 라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을 소비자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백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